좌중심으로 가면서 아랫배로 손목 꺾고 팔꿈치 꺾고 겨드랑이 띄웁니다. 좌회전으로 비틀면서 중앙선을 따라서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죠. 자, 엄지손가락 쪽으로 원을 그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비스듬하게 눕힌 상태로 외형이 둥근 원형이 되도록 만들고. 안녕하십니까. 신자연 해볼도 없는 김영금 대학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초보자들을 위한, 대학근 초보자들을 위한 전사공 단계를 여러분들께 시리즈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사공 단계는 우리가 대학근에 입문하면 동공 형태 중에서는 가장 기본공으로 가장 먼저 배우는 그런 단계에 있는 수련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태극근의 주요 특징인 전사와 원운동을 바로 실기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이고, 나중에 중급자가 되더라도 외형적인 면은 초보자 때 배우지만 내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적인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는 언제든지 활용되어야 되는 수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기본공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 수련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초보자들에게 먼저 안내해주는 기본공의 형태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세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손의 움직임의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외형의 어떤 조화와 안정감을 균형을 유지해내는 원칙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더 소개를 해서 초보자들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손은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와롱장이라 해서 이렇게 중지가 기준이 되고 손가락 사이사이가 열려있는 이런 형태로 잡아주면서 일지와 오지가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손바닥이 조금 오목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손목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헐겁게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은 항상 그 위치에 따라서 손목이 꺾이면서 힘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가 있고, 또 풀어줘야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야 된다든지, 항상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든지가 아니고, 힘을 주고 빼는 데 대한 조화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류를 통해서 어떤 자극을 유도해내고, 그를 통해서 순환을 유도해내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 힘을 주고, 또 어떤 원리에서 힘을 주고, 또 어느 포인트에서 힘을 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준다. 손목을 꺾어서 중지가 하늘을 향하도록 손목을 이렇게 약간 세워줘야 됩니다. 꺾어서. 그리고 나서 자세는 우리가 편마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말 타는 자세처럼 굽혀서 좌우로 벌려 단경을 열어주고 이렇게 앉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체중이 약간 편중된다고 해서 편마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때는 우수, 오른손 단수를 할 때는 오른발을 열어주고 왼발은 정면으로 이렇게 놓고 체중을 나중에 열린 쪽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좀 더 많이 편중을 시킬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팔꿈치는 허리에 두면서 팔꿈치가 아니죠. 손목은 허리에 두고 오른손은 아까 말씀드린 장을 만들어서 팔꿈치를 약간 굽혀가지고 손목이 어깨 높이와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손의 위치는 오른쪽 발목 상단, 오른쪽 발문하고 일직선상을 만들고 높이는 어깨 높이. 그래서 너무 손이 이렇게 측면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앞쪽으로 보내서 함용을 했을 때 이런 라운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손의 위치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좌우로 벌린 다음 체중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쪽에 오른다리에 좀 더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목이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오른쪽 발목 상단에다 놓고 왼쪽 팔꿈치도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서 가슴이 나오도록 하지 말고 가슴을 오히려 역방향으로 넣으면서 팔꿈치는 조금 안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처럼 살짝 너무 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 이쪽으로 팔꿈치를 조금 안으로 모으는 느낌,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세가 우리가 란차리 자세라고도 하고, 또 단수 정면 전사공에서 우수 오른쪽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을 그대로 오른다리 쪽에서 왼다리 쪽으로 다시 옮겨줍니다. 그리고 마치 100% 다리를 펴면서 미는 것이 아니고 8대2나 7대3 정도, 양무릎은 항시 다 굽혀져 있지만 체중 분배만 조금씩 바꿔주는 형태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밀어주고 왼쪽 무릎이 그걸 받아서 체중을 왼쪽으로 옮겨 놓는 이런 형태입니다. 동시에 오른손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마치 여기서 상대 팔을 아랫배까지 끌어내리는 형태라서 잡는 모양의 이런 와롱장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손끝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서 손목을 꺾어서 팔뚝에 힘이 좀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굽혀서 겨드랑이를 띄워줘야 되고 이 팔이 몸에 가까이 너무 붙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위치는 인체 중앙선 그리고 아랫배 높이 손목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온다. 자, 우중심에 있다가 좌중심으로 옮기면서 아랫배로 끌어내리는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중심을 옮기고 나면 골반을 좌회전을 시키면서 하지도 전사를 시켜줍니다. 하지를 전사를 시키고 오른팔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전사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손바닥이 위로 오도록 해서 역시 어깨 높이 정도까지 올려주는데 골반을 좌측으로 돌리다 보니 상체도 45도 방향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인체 중앙선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걸쳐서 오른손을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있죠. 그러고 나서 손의 방향을,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손바닥이 바깥으로 가도록 한 다음 역시 손목은 약간 꺾여 있는 상태로 밀어주고 이렇게 적당한 기울기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준 다음 이게 바깥이 약간 둥근 원형이 되도록 등과 함께 이어져서 둥근 반원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 그대로 하중, 당경, 하침으로 살짝 자세를 낮춰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쪽으로 밀어주면서 체중을 이번에는 우측으로 옮겨주고 다음 체중이 옮기고 나면 골반을 돌리면서 하체도 비틀어주게 된다. 그럼 손은 그대로 중심 이동에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동시 이동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우측까지 최대한 밀어준 다음 마지막에 정면으로 골반을 돌리는데 이때 체중은 오른쪽에 편중되도록 해서 유지한 채 골반 방향만 돌려주고 손은 처음 위치 손목이 발목 상단에 오게 되고 높이가 어깨랑 수평이 되는 그 위치로 와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한 다음 첫 자세처럼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으면서 하중을 하고 당경을 열어서 허리를 세우면 한 바퀴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좌중심으로 가면서 아랫배로 손목 꺾고 팔꿈치 꺾고 겨드랑이 띄웁니다. 좌회전으로 비틀면서 중앙선을 따라서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죠. 자, 엄지손가락 쪽으로 원을 그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비스듬하게 눕힌 상태로 외형이 둥근 원형이 되도록 만들고 자세는 살짝 낮춰줍니다. 이번에는 우중심을 밀어내고 우회전으로 비튼 다음 정면에 원위치 처음 자세로 복귀해서 그대로 자세를 낮추고 입신을 세워주면 마무리가 된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도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하면 왼발을 45도로 열고 오른발은 정면을 두겠죠. 왼손도 역시 와롱장 형태로 해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고 손목을 꺾어서 손목이 어깨랑 수평이 되도록 해주고 왼쪽 발목 상단에다 올려놓고 요 반원이 몸통과 함께 호형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오른쪽은 손목을 허리에 대고 팔꿈치를 안으로 살짝 모아준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체중이 왼쪽 다리를 좀 더 편중되도록 편마볼 형태로 준비를 합니다. 자, 왼쪽 다리에 체중이 가 있는 것을 오른쪽 다리로 그대로 밀어주면서 왼손을 아랫배 중앙까지 끌어내려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꺾어서 이렇게 겨드랑이를 띄워주는 형태라 그랬습니다. 연이어서 바로 우회전을 틀고 손바닥이 위로 오도록 해서 이제 중앙선을 따라가지고 어깨 높이까지 올려준다고 했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원을 그려서 바깥으로 돌려놓는 거 이렇게 돌려놓고 나면 외형이 원형이 되도록 이렇게 호형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살짝 낮춰준다. 이번에는 체중을 왼쪽으로 밀어서 보내고 골반을 좌회전을 돌릴 때 손도 따라가게 되고 좌측으로 최대한 비틀 만큼 비튼 다음 정면으로 돌아오면 왼쪽 중심 유지하면서 손끝 세워가지고 원위치 시키고 당경 열고 밀어당기고 하명하고 입신해서 마무리한다. 한 번 더 가봅니다. 우중심으로 밀어주면서 왼손을 아랫배까지 끌어냅니다. 우회전으로 비틀면서 손이 중앙 라인을 따라서 어깨까지 올라오죠. 방향을 돌려서 바깥으로 손바닥이 가도록 해놓고 자세를 살짝 낮추고 상체는 원형을 유지해준다. 좌중심을 밀어내고 좌회전으로 골반을 비틀은 다음 정면 방향을 틀 때 왼쪽 다리 체중을 유지한 채 그대로 손끝을 세우고 호형을 유지하고 입신, 하중, 하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단수 정면 전사라 부릅니다. 한 손으로 하고 정면을 보고 반복한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손이 이런 원형, 공전처럼 원형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 속에서도 자전, 어떻게 손이 비틀어졌다가 역방향으로 비틀어지고 정방향으로 비틀어지고 이렇게 안으로 비틀어지는 것을 내전 또는 순전사, 바깥으로 비트는 것을 외전 또는 역전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비틀어지고 이렇게 비틀어지는 전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동작을 배우면서
바로 체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아까 몇 가지 포인트, 주요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손목이 꺾여야 되는 위치와 그다음 몸통과 손에 공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과 그다음 인체 중앙선을 변곡경으로 활용한다. 중심이 이동되고 나면 골반이 바뀌고 또 하침을 마지막에 해준다. 중심이 이동되면 골반을 비틀고 하침을 마지막에 해준다. 하체는 이와 같은 순수로 계속 반복이 되고 상체는 항상 몸통과 연계해서 외형 주호가 형성이 되도록 둥근 원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슴을 내밀지 말고 등을 약간 뒤로 빼면서 등판이 늘어나면서 손과 이어지도록 그런 느낌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마치 내 몸통이 이런 어떤 원통형이 구성이 된 것처럼 항상 느끼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처음에 숙지를 하실 때는 마디를 끊어서 하시고 이 동작이 숙달이 되면 연속적인 동작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중심으로 가면서 아래로 좌회전으로 위로 돌려놓으면서 하묘하침 우중심으로 가서 우회전으로 정면 보면서 입신 하묘 당경 하침 왼쪽으로 가면 왼발 열고 좌중심에서 출발하는데 우로 밀어주면서 아래로 바로 이어서 우회전 위로 돌려놓으면서 하묘 하침 좌로 밀고 좌회전 틀고 정면 보면서 하묘 하침 이런 식으로 반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측 3회, 좌측 3회 이렇게 왕복 3회씩 하시고 휴식을 하는 그런 정도 강도를 하시다가 5회, 그 다음 7회, 10회까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체력을 늘려가시면 금방 이 허벅지에 힘이 크게 붙고 엉덩이에 힘이 크게 붙고 체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좁은 구간의 움직임이라고 보이겠지만 굉장히 운동 강도가 여기를 잘 지킨다면 운동 강도가 세질 수가 있고 또 심폐기능마저도 혈관 강화마저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전사공 초보자를 위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서는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단수 정면 전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